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택원 도모와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3.1절에 나온 인사평가부터 해볼게요.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의원, 그다음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이병태 교수. 그 뭐 권익위하고 뭐 예, 예. 이런 여러 자리가 나왔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연휴 기간이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동의 정세도 심각하고. 아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인사를 막 이렇게 크게 이쁘게 이렇게 내놓는다기보다는 예. 그냥 우르르 이렇게 쏟아냈다 한 번에 이런 밀어냈다.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사가 뭐 특별하게 뭐 좋다 나쁘다 보다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박홍근 의원하고 박용진 전 의원 정도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또 권익위 같은 데는 어. 대통령 뭐 변호인 출신, 예. 뭐 변호사들 아,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조들이 예. 계속 간 거지 않습니까? 권익위 자리가 사실은 조금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정부 때 전현희 의원하고의 이게 그 공방도 있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예. 과거에 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자리가 아마 생겼을 건데 아마 이렇게 커졌을 건데 이재호. 그쵸. 의원이 이재호 의원이 있고 예. 저는 그 자리를 더 좀 중요하게 봤어요. 국민권익위원장이요. 그렇죠. 오, 정권 시세가 가는 자리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좀 할 수 있는 예. 어떤 식으로든지 자리인 거니까 그 밖에는 이렇게 보면은 박홍근, 박용진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경선에 예. 거의 이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후보가 정리되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교통 정리가 되는 건데 여권에선 이런 교통 정리는 늘 있죠. 근데 사전 정리도 있고 사후 정리도 있는데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 사전 정리에 가깝고 그렇다면 뒤에 앞으로 뭐 또 이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마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될지 좀 예.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여기 저 이른바 사법개혁 3법 통과가 됐어요. 네. 앞서 이제 저 우리 법사남에서 얘기했는데 그 두 명의 법조 전문 기자의 공통된 얘기는 찬반을 떠나서 너무 급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예. 지금 꼭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냐, 좀 더 숙고를 하고 저 제도 좀 천천히 가지 이런 얘기였던데.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여권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일부 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조정을 한 게 뭐 야당의 반발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이게 조정이 있었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정청래 대표 쪽하고 대통령실하고 뭐 속도의 문제라든지 내용의 문제 때문에 알력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빨리 하고 가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역풍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독주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뭐 보수 언론 중심이긴 하지만 여권 입법 독주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독주라는 표현이 들으면 붙으면 원래 역풍 맞아서 지지도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전혀 뭐 민주당에 타격감이 없는 것 같은데 독주가 아니라 뭐 독재, 뭐 입법 독재 이렇게 해도 타격감 없는데. 이제 일야당, 야당을 중요한 행위자로 보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정부 여당이. 예. 제가 이거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체가 그러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쪽은 그렇게 보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고 야당의 전략이라든지 전술도 물론 숫자도 작고 지지율도 낮으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건 맞는데 예. 이거 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필리버스터 이제 하루 이틀이지 별로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필리버스터 하는 와중에 그 대구 경북 통합 문제 때문에 뭐 필리버스터 중단할 테니까 법사위에서 이거 먼저 처리해 달라라는 식으로 뭐 읍소 아닌 읍소를 하고 또 여당은 거기에 대 가지고 아니 뭐 대구 시의회 반대하던데 그거 먼저 정리하고 와라. 예. 충청은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잘라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저는 거시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도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멀리 봤을 때 아니 이게 야당하고 토론도 하고 야당이 이 정도는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통과된 거야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야당 무시하고 한 거다라는 거하고 다시 부담이 뭐가 더 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통합법 말씀하셔가지고 이게요. 저 충남대전도 원래 국민의힘에서 먼저 꺼냈던 거예요. 네. 두 광역단체 자치단체장이 다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대구 경북도 뭐 국민의힘에서 하자. 그 지금 대구 경북에서 무슨 뭐 이견 있어가지고 무슨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의장하고 싸우고 뭐 투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 이제 하자고 그런 거거든요. 이 뭐가 문제예요? 국민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부분은 제가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뭐 이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맞을 겁니다. 정략적으로 하는 것은. 충남대전. 근데 제가 충남. 늘 말씀드린 게 그 정략하고 명분하고 뭐 실제 당 전체 이익 나아가서 국가 이익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이야기하고 지금 정부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5급 삼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거. 그 5급 삼특하고 행정통합은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새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 통합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먼저 꺼냈고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도 기억하실 텐데 오래됐죠.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하고 막 합의도 다 봤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이슈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일야당이고 국가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호남 통합은 남의 일. 난 그냥 모르겠다. 아예 예. 뭐 언급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무언급이에요. 예. 이거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직전에 정권을 운영했고 또 앞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그 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 충청권에 대해 가지고는 이장우 시장한테 뭐 맡겨놓듯이 한 거. 지금 장동혁 대표 지역구도 충청이지 않습니까? 충남이지 않습니까? 예. 정략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그럼 자, 뭐 두 개 그렇다 치고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인 것이고 쭉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찌그락바그락 하는 동안에 당 지도부가 뭘 했느냐?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슈가 막 되니까 대구 경북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표결로 결정.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구 경북 일은 대구 경북 의원들이 결정하고 뭐 그럼 부산 경남 일은 부산 경남 의원들만 결정합니까? 이 연방국가 연방당인가 여기가? 아니 그러면 일단은 국민의힘이 일단 당론으로 찬성하는 걸 했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안 하면 또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막 항의가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근데 민주당이 흔쾌히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왜 안 해준다고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벌릴 대로 벌리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정략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예. 대구 경북이 나눠져 있으면은 경북은 힘들지만은 대구는 우리가 뭐 한번 흔들어보고 해볼만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미리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 장단에 놀아나는 꼴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 뭐 경북 저 기초의회에서 반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니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 하면서 통합 무산을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리고 네. 대구시장에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 그렇죠. 내보내서 대구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얹고 있는 게 뭐 충청도 해야지. 예. 라는 식으로 점점 이렇게 얹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가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실효는 없는데 명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없으니까? 해야죠. 예. 근데 이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엄청 비판하던 사법개혁 3법 필리버스터 하다가 중단했어요. 이유는 대구 경북 통합법 통합에 본회의에 올려주세요 이걸로. 그거를 이유로 필리버스터 중단한 송원석 원내대표의 결정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꼬이니까 계속 보이는 거고 지금 이제 여당에선 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미국 투자에 대한 특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빨리 해야지 지금 국제 정세가 이런데라고 하면은 뭐 그 말 자체도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면은 뭐가 되겠냐. 오늘부터 뭐 장외 투쟁을 네.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게 이런 우리가 큰 흐름을 살펴봤고 짧은 흐름만 이렇게 보자면은 중동에서 그런 일이 터졌잖아요. 예. 오늘 아마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대통령은 해외 순방 나가 있고 야당은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뭐 밖으로 나가냐 그런 식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장애 투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야당 자체가 국민한테 좀 신뢰를 많이 얻고 그래야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보시는 분마다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행정통합 문제도 그렇고요. 윤 실장, 네.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아가지고 지금 장 대표 또 꼬였잖아요. 그렇죠. 이 행정통합 문제, 대통령 분당 아파트 문제 이게 전략적으로 좀 뭐랄까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스텝이 꼬였다. 전략 부재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맞아요?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집 팔고 사는 건 자유지만은 뭐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정부가 해주겠다. 그 좀 과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뭐 집 팔면 나도 판다. 뭐 대통령 왜 안 파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대통령이 덥석 팔아버렸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참 이 대통령은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야당을 상당히가 너무 쉽고 또 야당이 조금 크게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 집값 많이 올랐고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아파트 가서 살기는 어차피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병원 않습니까? 때문에 대통령들이 이제 아파트 가서 살기는 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되면은 다른 식의 생각들을 준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야당 덕에 한 것일 수도 있고 참 뭐 여러모로 이 답답해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야당에 대해서 여러모로 답답해 보인다. 그리고 아까 행정통합법에 대해 가지고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가면은 무관심의 영역으로 야당에 대해서 떨어질 뭐 전략 수 있다는 부재고 거죠. 뭐 스텝 꼬이고 뭐 이거를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대중의 관심 없어진다. 네. 그러고 이게 앞으로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이제 큰 전략적 차원에서 뭐 배치를 하고 해서 이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후보들이 각자 도생 할 것인가. 더 안 좋게는 후보들이 각자 도생 이전에 경선이 예. 되게 이상하게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게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으면은 지지율 떨어져 있는 축소된 사람들끼리의 장이 되면은 네. 막 더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뭐 서울시장 경선에 뭐 내가 나서겠다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나서겠다라는 것에 대한 메인 명분이 이 한동훈 세력 그 이제 제명하고 완전히 끊어내는 단결된 대우를 위해서 내가 서울시장에 나서겠다. 벌써 그 조짐이 보이잖아요. 아니 관련해서 역시 뭐 국민의힘 얘기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윤상현 의원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가 났던데 지난달 초에 옥중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역사적인 결자 해지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랍니다. 일단 이거 윤호개인 세력과의 관계 설정 저륜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항상 내용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먼저 나서달라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신동국 최고위원도 태세 전환 얘기를 갑자기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윤상현 의원도 뭐 결자 해지를 바란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 이거 결국 지방선거가 가까워오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윤상현 의원이 그 편지를 보낸 걸 공개한 게 전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변화를 위한 이제 전략적 여러 행동인 건지 아니면은 편지를 보냈나? 나 보냈다? 그렇죠. 윤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난 설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지 뭐 둘 다일 수 있는데 그럼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저는 이 사법 투쟁과 역사와의 투쟁을 내가 이제 올곧게 할 테니까 당은 나를 버리고 뚜벅뚜벅 걸어가 달라 뒤에서 성원하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당에 좋은 거예요? 아예 아무 언급이 없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편지를 보내면은 역시 뭐 윤 전 대통령이 큰 선택을 하셨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좋은 거냐는 거죠.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아니 결국 이제 관건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의 태세 전환인데 얼마 전에 뭐 절윤을 말하는 세력과는 절연하겠다 이 얘기도 있었고 저 이준석 전환길 부정선거 토론 직후에 뭐 선거 시스템 TF인가 뭐 감시 TF가 이거 만든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환길 씨는 잘했다고 칭찬했고 그 흐름, 그 행동 이게 태세 전환과 방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를 보면은 이제 큰 덩어리로 이렇게 봤을 때 예. 대여 응? 뭐 투쟁, 예. 뭐 방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뭐 한동훈 전 대표 쪽, 뭐 윤석열 이렇게까지 이제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덩어리는 자기 독자적 어젠다지 않습니까? 독자적 어젠다 중에 제일 컸던 게 그거죠. 선거 연령 16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잘 모르겠고 이것도 뭐 독자적 어젠다 비슷한 건데 이건 또 윤석열하고 엮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것이고 이거 뭐를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TF를 구성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장기적인 판단에 의한 건지 예. 아니면 좀 하루하루를 이렇게 좀 뭔가 바꿔보기 위한 건지. 아니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 이제 어제 사설 제목이 계엄 옹호 이어 조선일보입니다 이거. 네. 계엄 옹호 이어서 부정선거론에도 편승을 하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왜냐면 또 일단 전환길 씨가 잘했다고 칭찬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 토론 이후에 꺼내면 분명 그때 니들 부정선거론에 편승 저 찬성하는 거지 이런 저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받을 그러니까 수 있을 이제 텐데. 장 대표는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부정선거라고 옳다고 했냐.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정비는 늘 필요한 거 아니냐인데 그 장 대표 입장문 보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진위를 떠나.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진위를 떠납니까? 진위 떠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선거 시스템을 개편하자.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뜬금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네. 부정선거에 대한 진위를 떠나 보면은 뭐 윤어게인에 대한 말을 하지를 마라. 절연이란 말을 늘 그런 식이에요.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부정선거 저 이준석 대표하고 전환길 씨 토론 동접자 뭐 30만이었고 조회수 600만이라는데 그거 득실은 어떻게 평가해요? 전환길 씨가 득이 더 큰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대표가 어떤 여기에 대한 강하게 소신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피력하는 거는 그 뭐 진정성이랄까 그건 인정이 되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 영 존재감이 약하니까 이걸로 좀 이제 뚫고 나가겠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전환길 씨 쪽만 신난 거 아닌가. 판을 벌어줬으니까.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도 펼 수 있는 판을 네. 벌어주고 600만이 거 봤으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보죠.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 갑니다. 그렇죠. 간다고 하는데 그 앞서 우재준 의원한테 그거 물어봤는데 해당 행위로 징계한다잖아요. 네. 의원 징계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그리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붙고 있으면은 한동훈 도와주면 해당 행위다. 이건 논리적으로 그래도 성립이 되는데 지금 선거 도와주면 그러네. 지금 무슨 대구 가고 부산 가가지고 보수 혁신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뭐 또 곁다리로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도 좀 공격하고 시장에서 물건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같이 있는 게 눈꼴 사나울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예. 적절치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해당 행위로 의유를 할 수 있냐? 가능한가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징계 요구서 써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고발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죠. 자유인데 그러면은 또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뭐 한덕수 옛날에 무소속 후보할 때는 뭐 했던 사람들은 뭐냐 지금 다 나올 건데 예. 그 하다가 말겠죠. 뭐 실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실제 출마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발목을 묶어 놓으려는 뭐 그런 의도는 있겠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다음 말이 뭐였죠? 죽이 되든 밥이 뭐 되든 나서 보겠다. 나서 보겠습니다. 예. 어떤 의미로 해석합니까?
이거는 뭐 이번 출마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은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과연 부산에 나갔을 때 박형준 시장한테 불리하겠냐. 한전대표 아닐 거다. 호감 나가면. 예. 그래서 이제 곽규택 의원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이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 예. 대구 나가는 것도 대구 시장 후보가 한동훈 나오는 게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 김부겸 뭐 그런 식으로 총총에서 돼버리면은 밀릴 수 있으니, 예. 대구 경북 이거 통합도 만약에 잘 안 되고 예. 대구도 막 엄청나게 밀리는 시기 되고 그럼 대구에서 일부 세력들은 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윤호개인으로 뭉치자 뭐 이런 사람들이 후보가 경선 단계에서부터 된다면은 차라리 한동훈이 와주는 게 본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대구보다는 부산 쪽이 그게 더 원래는 그런 흐름인데 예. 대구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오늘 윤태권 실장과 2, 3알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